저주의 지정학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국가가 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지정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정학, 지오폴리틱스는 스위스 사람 루돌프 크옐렌이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그 주변을 보면 한국의 지정학은 대륙과 해양 사이의 다리처럼 놓여 있습니다. 위로는 대륙의 강대국들, 아래로는 일본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입니다. 국토는 사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국토는 아시아의 대륙에 조그맣게 분단되어서 조그맣게 손톱만큼 작게 붙어 있고, 또 한반도의 지형은 70%가 산입니다.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남해, 서해.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섬과 같습니다. 38선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정학과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은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히타이트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힐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영향권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크로스로드, 이 교차로에 이스라엘의 지정학이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겪은 참혹한 순환이 성경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이런 지정학적 배경에서 태어났고, 성경의 인물들 모두 이 지정학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한반도는 늘 전쟁터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전쟁터. 43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1592년부터 1598년 중국 명나라는 이것을 항해 원조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일으킨 7년 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은 일본은 무기혁명을 했고 조선은 무기혁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철포라고 불렀습니다. 조총을 왜 조총이라고 불렀느냐? 하늘을 나는 새도 쏴서 맞춰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다. 그래서 조총, 신식무기,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조총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걸 계기로 무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조선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총이 아니라 화살, 칼, 창, 이런 재래식, 이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총을 쏘는 무기, 조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기의 혁명을 일으킨 일본군이 들어와서 조선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왕조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허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 무기에서 조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린아이도 항우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참으로 천하에 편리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항우가 누굽니까? 역발산 기계세.
그 힘이 산을 뽑아내고 이 기세가 세상을 뒤엎는 그 항우를 당해낼 수 있는 어린아이가 그게 조총이다 하는 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를 물리칠 수 있는, 당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기,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총이 있습니다. 이 이총은 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코를 베어가서 코를 베어가면 그 당시 풍신수길이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의 코를 베어왔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고 전리품 상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 군사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코를 베어갔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를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그 이후에도 조선 사람이 코가 베어져서 코가 없이 살던 남녀노소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 무덤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비총, 코 무덤을 이총으로 부드럽게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도륙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듯이 그렇게 우리 조선 민족들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0년 정도 지나니까 병자호란이 발생했습니다. 1636년부터 37년까지. 즉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 동아시아의 패권이 바뀌는 그 시기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이 투항하고 한겨울에 먼 길을 걸어서 삼전도, 즉 지금의 송파까지 걸어와서 태종에게 가서 항복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 항복의 표시는 삼배구고두. 이게 뭐냐? 상복을 입고 3번 땅에 엎드리는 큰 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찢는 겁니다. 쾅쾅 박아 이 머리를 찢는 소리가 저 멀리에 있는 단 위에 앉아있는 청태종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이 청나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삼배구고도를 이 땅 완전히 얼은 추운 겨울에 동토의 땅에 머리를 쾅쾅 찌을 때 인조 임금의 이마에서 피가 철철철 흘렀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합기를 방해하는 세력은 강철로 된 장성, 즉 만리장성이죠. 이 강철로 된 만리장성에 머리가 부딪혀 깨져 피가 철철 흐를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에 도전하고 도발하고 덤비는 나라는 삼배구고도를 할 생각을 해라 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배상금 20만 냥, 배상금이 엄청난 배상금, 그리고 20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오니 또 우리 조선 사람이 환향녀, 청나라에 가서 더러워져서 돌아왔다고 못 오게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여기저기서 자살한 조선 처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삼전도비, 지금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비, 이것은 청태종을 기리는 비입니다. 그 이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이 넘었는데, 이 조선을 지배하는 문제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조선 한반도는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때에 일어난 의병들 사진이 남아있는데, 일본 군인이 의병들을 작두로 머리를 자르고 목매달아 죽이고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고, 이 자른 머리를 일본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일들이, 엄청난 조선 사람들이 도륙과 살해를 당한 겁니다. 곧바로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1904년부터 1905년. 이 시기는 대한제국의 시기였는데 결국 일본 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당시 러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서구의 모든 열강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러시아를 제압했습니다. 이 결과 1910년 조선 한반도는 일본에 병탄되었고 합방이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듯이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고 곧바로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 피바다, 백성들과 군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지정학이다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툭하면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럽니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진문계 부셔야 한다. 조선 없는 지구는 깨부숴야 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삽니다. 지금은 또한 미중 패권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정학.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저주의 지정학, 저주받은 지정학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정학을 냉철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학, 이 지정학에서 세계 7대 국가가 되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 기적의 원인, 이 불가사의의 원인이 뭘까? 그거를 우리가 다음 동영상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